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몸짱이 되기로 결심한 배준현입니다. 네. 당황해서 말을 못했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함없이 연애에 열심히 노력할 예정인 김 선생입니다. 네, 영화를 좋아하는 전 김프로입니다. 네. 상담 코너가 다가왔는데 최쌤을 모시고 네. 새해 맞이하는 첫 상담은 어떤 상담일지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 전에 전문성이 1도 없는 저희들이 해드리는 야매 상담. 야매 상담. 네. 네. 돗자리 상담이라고. 간혹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니들이 무슨 상담을 하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상담을 하기에는 너희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것 같다. 라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 네네. 네. 진지하게 그 문제를 그렇게 한번 꼬집어 주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쉽게 막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러기에는 너희들이 너무 네. 적게 살았어. 약간 이제 요런 그러니까. 말씀이셨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 유명인이라는 거. 그걸 또 단단히 미쳤군요. 올해 컨셉이.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저런 것도 있는 겁니다. 약을 먹을 때 이제 약 먹고 난 다음에 사탕 드시잖아요. 네네. 우리는 사탕 같은 존재다. 야, 비유가 아주 좋아요. 야, 네. 정말. 너무 약만 먹으면 쓰잖아. 그렇죠. 네. 정말 사탕 무슨 맛? 박하 맛. 박하. 네. 생각만 아니고? 그거는 사랑에 빠져. 그래요. 참나. 자, 오늘 오빠 생각은 30대 남자분이 보내주셨어요. 네. 하여튼 바로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한번 오빠 생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세 남자입니다. 저의 고민은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실은 저는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이게 고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아, 이 사람은 이래서 멋지고 저 사람은 저래도 예쁘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호감을 표시하며 여자친구들을 사귀어 왔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힘든 시간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름 짧은 시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몇 주 전 자주 가던 펍에서 예전에 사귀었던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지 않게 인사하고 제 여자친구도 소개해줬는데 그날 밤 전에 사귀었던 바로 그 친구에게서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습니다. 넌 변함없이 금방 사랑에 빠지는구나. 참 편리하다. 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귀면서 한 번도 동시에 두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헤어지고 나면 저도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면 놓치고 싶지 않아 늘 용기를 냈고요. 제가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일까요? 그게 쉽게 사랑에 빠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쁜 놈인 걸까요? 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김 선생님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의견이 지금 저희가 분분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분의 생각하시는 바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죄 아니죠. 네, 죄가 아니죠. 동시에 양다리를 걸치거나 배신을 해서 뒤로 뭐 딴 사람을 동시에 만나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네. 뭐 어떻습니까? 네. 네. 건강하다는 증거죠. 오히려 이 펍에서 우연히 만난 전 여친이 아직 자기가 미련이 좀 남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다. 뭐 저는 우리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미련이 안 남아 있어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헤어질 때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그 힘들었던 상처가 아직 덜 아물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뭔가가 앙금이 남아 그렇죠. 있으면. 나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쟤는 딴 여자랑 다니네. 저 쓰레기. 이렇게 보신 거죠. 뭐 이게 아주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뭐 너무 일반적이라 이거는 뭐. 일반적이죠. 그건 네. 그렇지. 둘 다 동일하게 그게 정리되는 속도가 똑같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배 감독은 어떠세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금사빠입니까? 저는 조금 특이한데 마음 먹으면 그렇게 굉장히 빨리 오.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을 먹는데. 이런 거 있지. 솥인데 네. 물려받은 무쇠솥 이런 거 있잖아. 아. 라면 끓여 먹고 싶었는데
안 끓어 물이 뭐 이런 느낌? 달구는데 2시간 걸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아 근데 내가 빨리 지금 뭔가를 끓여 먹어야겠다 하면 이게 그냥 완전 양은 냄비가 되는 느낌? 뭔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동하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누군가와 연애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게 굉장히 빨리 그 마음이 쫙 자라서 그걸 시간을 끄는 걸 싫어해요. 근데 연애가 끝나고 나서 다음 연애까지 텀은 굉장히 긴 것 같아. 뭐 그런 차이가. 그럼 금사빠는 아닌 거야. 금사빠는 아니지. 뭘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길게 얘기해. 그렇지. BPM도 느리게. 그래. 이래서 저희 분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아 이게 대꾸 먹고가 있어야지. 막 이렇게 계속 얘기만 하면 이게 그렇지. 금사빠가 아니네. 그 얘기를 금사빠는 들어보니까 아니지. 저도 좀 저 변호를 하고 싶네요. 어떤? 저도 금사빠는 아닌 것 같아요. 헤어지면 오래 걸립니까? 좀 지켜보는 편이에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 사랑에 빠지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왜 그냥 지켜만 보란 말이야? 다른 걸 하지 말고 지켜만 봐야지. 아니, 지켜보는 동안. 심심하잖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지켜보고 시작한 시차가 다 나는 거야. 지켜본다는 거의 정의는 눈으로만 보는 거야. 다른 걸 하면 안 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한 15명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지켜보면서 온도가 100도가 되면 끓는다 치면 이제 98도에 육박하게 지켜보는 시기가 된 사람도 있고 24도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거라는 거지. 역시 이 사람이 정확하네. 그렇지. 그리고 100도에 육박했을 때 그렇다고 24도였던 사람까지 같이 끌고 가진 않는다. 뭐 이런. 그지? 이래서 배 감독이야. 그럼. 영화 찍읍시다. 그래. 제목 사랑의 온도. 그냥 사빠. 씨름 영화인가? 사랑과 씨름하잖아 우리가 다. 아이고, 역시 배 정말. 감독이야. 야 정말 천만 갑니까? 15만 봅니다. 누구 김 선생에게 15만이나가? 추천합니다. 네. 15만 보면 땡큐죠. 네, 아, 신년부터 컨디션 좋네. 그럼. 네, 빵빵 터지네, 이 사람. 이래서 우리가 유명한 거야. 못 들어주겠네, 진짜. 저 약 좀 먹고 올게요. 자, 아무튼,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게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어리시니까. 그렇죠. 30대 31살이면. 네. 그럴 때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사실 자연스럽다. 평생 이래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기도 해요. 다만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거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한다고 했을 때 진심을 다해서 충분히 인생을 나누어 봤는가. 아,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남들 다 생각하는 여자친구를 새로 만나면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딜 데이트를 하고 뭘 먹고 요런 약간 얇은 그 연애 정도만 경험하고 계속 교체되진 않았는지는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좋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은 금사빠가 아닌 오래 지켜보거나 인터벌이 긴 유명인들이 봤을 때는 이분은 뭐 거기까지 덧달라 못한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 들어요. 근데 여자친구한테 지금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는 건 좀 별로지 않습니까? 그거는 약간 제가 볼 때 이분이 금방금방 사랑에 빠지고 잘 고백해서 만나는 건 좋은데 배려가 약간 없는 분일 수도 있겠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둘 다 뻘쭘하잖아. 그게 네, 뭔 경우야. 그렇죠. 배려는 있어야 된다. 네. 네. 아니, 뭘 그걸 소개해줄 일이야? 그렇죠. 서로 이상하잖아요. 쿨하지 못한 거랑 생각 없는 건 다르다. 그렇죠. 그렇지. 네. 배려가 없는 게 진짜로 배려심 없는 싹퉁바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약간 눈치가 없다. 그렇지. 공감 능력이 결여된 눈치가 없는 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네, 이런 경우는 뭐 본인이 찾았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여자친구는 아직 힘드니까 이런 거를 지금 투정하듯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 여자친구한테 현 여자친구를 소개까지 해줬어. 그치. 그냥 욕 먹어도 싸요. 그렇죠. 그래. 이건 뭐 빠따로 보냈다고 하면 저희가 기꺼이 빠따를 치고도 남았을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일까요? Yes. 그게 쉽게 사랑에 빠지는 걸까요? Yes.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쁜 놈일까요? 다소 Yes. 근데 여기서 다소 Yes인 부분은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쵸. 약간의 처신과 애티튜드? 그렇지. 그걸 좀 더 성장한 사람으로서 발전하신 게 어떤가? 네. 아무튼 뭐 술친구 이제- 드릴 테니까. 네. 네. 여자친구랑 먹지. 그걸 또 나눠가지고 페이스북 메시지에 이게 그렇게 몸에 좋대. 술 먹고 꼭 한 포씩 먹어 하면서 전 여친한테 보내지 말라고. 좋은 걸 나누는 게 나쁜 건가요? 그건 나쁘지 않지만 걔한테 보낼 건 아니잖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자, 새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김 선생의 따발총 세신자 소개. 올해 첫 소개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소개. 자, 이름이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준비해 주시고요.
간장게장입니다. 겨울아이 369 금붕어빵 내가 보살이다 노인 지지 밥하는 아줌마 비닐휴지 살찐 고난 순리대로 되다 신바람 리박사 아귀차나 아시나 유유 어버이 버합 연변게장사 유쾌한 이니최 정원 재벌 돌고래 욕구 전갱투 치별 칭투 팟팟 팟캐스트 평생 보려고 포도왕자 안철수 부익 하늘유교소 햇살이 더 민주 부산당원 투투제이 비컴 1998 CH51 CHE 취취공사 콤마마 CYTUNA DBAMBI 에리카 56 플로트 JUZANG 메리메이 OMGOMG TEL이 통킹 윈드 615님까지 아유 어렵다. 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착석.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최희연 과장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멜로가 나온다. 멜로가 나온다. 또 우리 멜로의 아들 멜로의 워킹 아들. 타이틀의 워킹 사위. 어떤 멜로? 아메리칸 드림 멜로다. 상남자 멜로. 심파 멜로. 철없는 남자 멜로다. 유혈이 낭자한 첫사랑 멜로다. 잘 갖다 붙이네. 유혈남자 첫사랑 멜로. 멜로 치고 이렇게 피 많이 나오는 게 없을 거야 아마. 대륙멜로, 바람멜로, 공감멜로, 롱디 현실멜로, 비자멜로, 요괴멜로, 첩보멜로, 거장멜로, 흑백 무성멜로, 과거멜로 등등등. 멜로 요정 황대리의 영어가 궁금하다면 지가 애정하는 영화 지혜영을 들어보세요. 영화는 김프로쇼.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 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뵈니까 또 2018. 네, 전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뻔하잖아.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지 마. 새해 복 많이 주세요. 네. 복되고 거룩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야, 전 이 정도의 품격이 있는 2018. 네. 배 감독 새해 복대 많이 받으세요. 복대.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은 어떻게 새해 뭐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 정말. 야. 하루하루 사시는군요. 그렇죠. 김 선생님 없어요? 김 선생님? 뭐 올해도 활기찬 연애 생활. 네. 그거 좋겠다. 하나 목표로 갑니다. 늘 부러워요. 네. 김프로 씨의 성공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그렇지.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새해 뭐 이런 거 저런 거 계획하실 텐데 부질없어요. 부질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아주 커다란 방향을 정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걸 느껴요. 왜냐면 영화라는 큰 방향을 세웠잖아요. 의미 없더라고. 그것만 있으면 아, 그래. 그냥 차근차근 가면 되고. 아, 그렇죠. 왜냐면 2018년에 영화를 만들고 가면 알겠어. 안 돼. 그러니까요. 내 맘대로 안 돼. 그렇지. 그냥 영화를 하다 죽을 것이다. 라는 목표가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행복하고. 아, 맞아요.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차근차근 어쨌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면 어떻고. 네, 뭐 그냥 계속 하는 거니까. 맞아요. 하루하루 성실히 살고 뭐 나머지는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맞아요. 하프 마라톤. 중국어. 그렇지. 자, 아무튼 비교적 새해 첫 사연은 지난해까지 저희가 했던 사연들보다는 조금 경쾌합니다. 아, 네네. 네, 막 너무 이제 이렇게 막 무겁고 진중하고 이런 사연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새해 첫 사연은 조금 독특하면서도 뭔가 이게 조금 덜 부담스러운 주제거든요. 일단 좀 짧네요. 짧아요. 많이 짧아요. 아, 네. 제가 BGM 돌리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2번씩 막 돌려가지고 길이가 안 맞으면 줄이고, 그런데, 네. 이거 그냥 깔끔하게 한 번에 될 것 같습니다. 좋다. 자, 그러면 30대 여성분의 사연을 먼저 들으시고, 사연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고민거리는 바로 발입니다. 신체 부위 중 대부분의 시간을 바닥에 닿아 있는 발. 그런데 저는 이 발이 바닥에 닿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정확하게는 맨발이 바닥에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여름 집안에서도 반드시 양말과 슬리퍼를 신습니다. 바닥을 아무리 깨끗이 닦으노라도 맨발로 닿으면 더러워지고 오염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결벽증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발만 그렇습니다. 이 증상이 시작된 것은 20대 중반부터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고향을 떠나 낯선 서울에서 혼자 지내던 시절,
하루하루가 힘들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자꾸 발이 더럽다는 느낌에 발을 씻고 양말을 겹쳐 신고 내 방 안에서 까치발을 하며 다녔습니다. 결국 제 발로 정신과를 찾아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한동안 치료를 받은 덕에 이젠 내게 그런 시절이 있었지 웃으며 추억할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이 발입니다. 집에선 그나마 지낼만 한데 밖에 나가면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한여름에도 스타킹이든 덧신이든 신어야 하고 수영장이나 목욕탕은 절대 안 가고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바닥에 앉는 식당에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누구나 하나씩 자기만의 문제를 갖고 있다. 크게 아프고 나면 상처나 후유증이 남듯 나도 그런 거다. 여름 잠깐이다. 정 안 되면 초등학생처럼 신발 주머니에 개인 슬리퍼를 넣고 다니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불편한 게 사실이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걱정도 됩니다. 발이 어딘가에 닿으면 오염될 것 같은 이 두려움과 공포를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경쾌하다고 하셨는데 경쾌하지 않은데요? 답하긴 가장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과장님께서 어떤 답을 해주실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렇지는 않은데 네. 뭐 이런 성향? 뭐 성향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뭐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종종 본 것 같아요. 왜 그런 겁니까? 요게 약간 영화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전 이게 사실 사연이라 생각 못하고 캐릭터 설정 막 이렇게 약간 그 장면들이 막 그려지면서 약간 시나리오의 트리트먼트 같기도 하고. 네. 그 좀 신기하기도 네. 하고 그랬네요. 우리가 1년 전에 영화 소개할 때 이보다 더 좋을 네. 수는 없다 네, 얘기하시면서 각자도 나름대로의 그 결벽이 있다라는 거 얘기했는데 이분도 저도요 하면서 사연을 보내신 게 아닌가. 네. 그럴 수 있겠네. 발이 어딘가 닿으면 오염될 것 같다. 이거는 사실 그냥 뭐 일반적이라고 보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염- 강박의 특성에서는 오염이 제일 핵심이에요. 아, 그래요?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손 씻고 청결벽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이렇게 청결이 꽂히는데 다만 이분은 나는 그런 청결벽처럼 온갖에 다 지금 꽂혀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거는 물론 그렇게 청결벽처럼 진단이 되지는 않지만 어느 하나에만 꽂혀도 지금처럼 상당히 그것이 생활에 제약을 주고 고통을 주면 병적이라고 해야 돼요. 네. 다른 뭐 청결벽 여러 면에서 다 청결을 따지는 거랑 사실은 별 다를 바 없다. 별로 다를 바 없다. 네. 원인이 있나요? 강박이라는 특성이 자기한테 뭔가 병의 출구로 통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울이라는 통로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강박이라는 통로로 가고 그게 자기 성향이나 몇 가지에 맞기도 하고요. 이분은 이미 내용에서 왜 내가 강박으로 갔는지를 써주셨어요. 네. 본인이 우울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했고요. 네. 근데 그 우울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 청결, 발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몰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울은 고치면서 다른 건 다 나아졌는데 이 생각만큼은 유일하게 남은 거죠. 네. 그 원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원래 서울뿐이 아니신데 고향을 떠나서 낯선 서울에서 혼자 지내면서 하루하루가 되게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가 우울감으로 발전했고 그 우울감이 발로 쭉 모인 거 아닌가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이런 강박, 이런 사연이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하필이면 요런 데 강박이 생겼을까? 뭐 이걸 알아가는 과정도 그게 처음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만의 논리 안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발전해서 이렇게 해서 하필 여기에 이런 강박이 생겼다는 걸 알면 치료에 도움이 되나?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원인과 어느 생각이 어떻게 발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과정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네. 근데 아는 게 중요하긴 해요. 많은 사람들은 알면서 동시에 증상이 많이 풀려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를 출발을 먼저 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알아서 내가 이러해서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증상의 현상은 그렇게 줄지 않아. 네. 그러면 전혀 안 줄었나 따지고 보면 약간은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다는 건 확실히 도움이 되고 그럼에도 이제 줄지 않으면 다른 치료를 병행해야죠. 아. 어떻게 이거는 뭐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좀 되나요? 되긴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다 해결되는데 그것만 해결 안 됐다고 하면 네. 이걸 해결을 하면 되죠. 근데 다른 건 다 해결됐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그만큼 고질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게 잘 안 날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요. 희생양. 네, 그런 이론이 있어요. 가족 중에 다 가족이 문제가 많아. 근데 다 문제가 힘들게 살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합의를 해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해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환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론이 어디서 생겼냐면은 지금은 정설은 아닌데요. 정신분열병,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병의 원인이 왜 생겼느냐를 가족적으로 이해할 때 이 희생양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병자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이론을 어느 정도 입증할 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을 치료해봤다. 좋아졌다. 그랬더니 가족이 다 나빠지더라.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다시 이 사람이 나빠지면서 온 가족이 평온해졌다. 이러한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희생양 이론이 이제 사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물론 그것이 조현병의 원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지금 이 사람은 발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모든 여러 가지의 몸에 더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을 오로지 발로 다 몰았어요. 그러니 걔가 쉽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럼 발이 좋아지면 이제 또 다른 게 다.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저로서는 발에 몰지 말고 온몸이 나빠지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옛날같이 나빠지지는 않다. 만약 지금 발이 100이라고 쳐보자. 그걸 온몸으로 퍼져서 씹씹 하면은 티도 안 나요. 발에 몰려있던 이 백이 분산돼서 손으로도 가고 머리로도 가면 머리를 좀 자주 감고 네. 손을 좀 박박 씻는 정도로 그렇죠. 해결될 수도 있겠다. 네. 아, 우리 집에 지금 먼지가 많은데 그거를 우리는 대부분 청소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한 대 모아가지고 결국 그걸 쓰레기통에 쳐놓잖아요. 그럼 쓰레기통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 쓰레기통도 살짝 더럽고 네. 집도 살짝 더러운 상태에서 환기 정도 시키는 것으로 그 해결합니다. 먼지를 편만하게 발라 놓으면은 괜찮아요. 햇빛이 안 들어치면 근데 안 어쨌든 쓰레기통이라고 취급하는 것이 가장 더러움의 총화잖아요. 네. 이 사람한테는 발이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문제의 탓을 그쪽으로 돌릴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래서 이런 게 생겼다는 걸 아는데도 이게 그냥 계속 남아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지고 공생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그런 했거든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발이 쓰레기통이니까 네. 항상 나는 그냥 발에 돌릴래. 그리고 그냥 그걸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로 더 이상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괴롭다 그러면 지금처럼 분산을 해야 돼요. 아, 자, 그러네. 그러면 방법적으로 분산을 어떻게, 여기 땅 지금부터는 분산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분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게 이제 노력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초점은 더럽다라는 관념에 대한 거죠. 더럽다라는 것들을 감당하면 돼요. 아, 더러워도 그냥. 네, 분산한다라는 거는 더러운 게 다른 부분까지 번진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깨끗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치워서 발에다가 쳐넣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편한 거거든요. 오. 근데 더러운 거를 감당을 하면 돼요. 강박은 완벽주의의 핵심이에요. 네, 결국은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딘가에 그걸 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약간만 더 근본적으로 가서 더럽다는 느낌을 좀 덜 느낄 수는 없나요? 전체적으로 퍼지면 원래는 덜 느끼죠. 근본적으로는 내가 더럽구나. 근데 그거를 다 느끼는 건 힘드니까 발로만 모은 거예요, 지금. 근데 더럽다는 느낌을 이게 왜 더러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인지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잘 통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생각외로 그게 이제 잘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더러운 걸 그냥 감내하고 와 찜찜하다 찝찝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거를 짊어지는 훈련으로 약간 무뎌지는 쪽으로 가는 게 치료의 방향에는 좀 더 현실적이죠. 그러면 뭐 이렇게 안 씻고, 안 닦고,
뭐 이렇게 좀 지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더럽다는 굳이 안 씻고 안 닦고 해도 본인은 더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씻어도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걸 안 해도 약간 찜찜한 것들을 이제 되게 강박이 있으면 그 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의 강박 행동을 해요. 씻는 걸 하든 다른 방식을 하든 이제 그러한 그 해결하는 예식을 하지 않게 하는 거는 물론 방법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양말을 신는다거나 뭐 이런 행동을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거실에 그냥 맨발로 다녀라 그러면 아마 죽을 것 같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시도하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최소한 거실에 앉아서 양말 벗고 발 올리고는 좀 있게 하는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벗고는 있지만 바닥에 발을 당해는 안 되면서 시간을 좀 오래 보내고 연습하고 그러다 또 뭐 조금 해보고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사연에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가가 궁금해요. 사회생활 시작하며 고향 떠나 서울에서 혼자 지내던 시절에 받았던 극심했던 스트레스를 사실 그때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라는 거를 알면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네. 도대체 어떤 힘든 스트레스가 이런 증상을 만들었을까? 그렇죠. 네. 예, 훌륭하네. 그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느끼면 강박이 줄어요. 네. 이거는 전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어딘가 회차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1년 넘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상당히 많은 네, 사연들이 많이 있겠죠.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분명히 했을 텐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영화에도 나와요. 네. 그 금 못 밟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결국 그 사람이 극복하는 건 그 여주인공과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감정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주인공이 자기의 사랑하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시키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네. 그걸 통해서 강박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때 왜 힘들었다. 이 얘기가 그때 부정적인 걸 발에다가 투영했다라는 인지, 생각으로 몰두하는 것들, 황인지가 아니고,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이제 치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지금 생각과 강박으로 간 것에 원류를 찾아서, 감정을 찾아서 자꾸 사람을 보내주는 것이 치료긴 하죠. 근데 이분은 그러면 그렇지 않고 조금 불편하지만 버텨보자. 여름은 한철이다. 신발 좀 어딜 들고 다닐까 하는 거는 그런 감정을 어떤 교류를 해서 무디게 해서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립되는 방식으로 가서 마음이 편해지겠다. 그렇죠. 라는 그러니까 거군요. 인지를 그냥 이열치열처럼 인지로 해결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맨발로 돌아다닌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중화하는 방법은 사실은 그러한 강박이 자꾸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감정과 이어지느냐 그리고 과거의 지금처럼 어떤 정보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정화 이런 것들을 통하면 중화가 돼요. 아마 양말을 신고 다니는 사람한테 고약한 방식으로 하면 그 안에다 모래를 좀 넣고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밖에도 오염이지만은 양말 안도 오염이잖아요. 네. 이제 도망갈 데가 없지. 그러게. 제가 이분이면 일상생활이 안 된 만큼 미쳐버릴 것 같은데 초반에. 그럴 수도 있지. 혹은 신발 주머니를 조금 더러운 신발 주머니를 들고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이분은 질문을 하신 취지 자체가 내가 지금 발에 이렇게 너무 괴로운데 이거를 어떻게 좀 탈피해 볼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양말을 벗고 아까처럼 뭐 땅은 딛지 말고 이렇게 서 있다 몇 분 동안 이걸 하시고 뭐 요런 이제 차근차근 요 단계가 끝나면 이걸 해보시고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시고 보내신 것 같은데 네. 전혀 다르게 그게 답이 아니다 지금. 상담가를 찾아가서 네. 상담을 하시면서 본인의 감정을 한번 만져보시라. 네. 그게 풀리면 이상하게 없어질 수 있다. 네, 특히 그 초반에 네. 그 자기의 생각의 모든 걸 발로 모을 그 당시에 그 감정. 네. 서울의 달인가? 거의 그 시점에 자기의 어려웠던 그 심정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비슷한 어떤 생활의 반복에서의 감정이 있을 텐데, 감정에 직시하지 않고 자꾸 발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명확한 원인을 발견하신 거는 아니고 대강 지금 어떻게 맞은 거란 말이에요. 네. 아, 내가 우울감이 그렇게 있었고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 뒤에 이게 생겼더라. 그렇죠. 근데 그게 원인이고 그걸 풀어야 네. 지금 있는 스트레스, 자기가 힘든 이런 걸 풀어야 요것도 같이 풀리는데 그게 그렇게 풀릴 것이다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요. 또는
어렴풋이 원인은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나 이런 걸 구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냥 발에 대한 감각은 굉장히 나한테는 리얼하게 매일매일 느껴지는 거니까 네. 거기에만 집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발에 치중하지 않으면 온몸에 옮겨갈 수 있다는 가정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미. 네. 예전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 발에 집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퍼뜨려 놓으면은 오히려 자기가 망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많이 쌓여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설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신이에요. 그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네. 어떤 자기 확신을 통해서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 선생도 무슨 강박 같은 게 있습니까? 저도 사연을 읽는 내내 내가 무슨 강박이 없나 이렇게 열심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별다른 강박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없는 거지 뭐 그러면. 네. 네. 난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해야만 해 하고선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는 일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다 그냥 다음에 이러고 넘어가는 편인데 네. 그 원인을 아까 궁금해하고 그때 감정 직시하면 좀 괜찮아진다라고 아까 하신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어느 순간에 생겼는지 몰랐다가 그냥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럼 그게 그냥 마음이 바뀌면 없어지나? 왜냐면 제가 그런 강박이 있다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뭐가 있었어요? 그 영화 소개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금을 번갈아 밟았어야 돼요. 번갈아 지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 촘촘한 보도블록이 있으면 왼발 오른발 번갈아 갈 수가 없잖아. 너무 좁아서 그쵸. 벽돌이. 그땐 뛰어갔어요. 나를 속이면 되는 거야. 아. 내가 못 세면 이건 반칙이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반칙을 쓸 수도 없는 신호등이다. 아, 이거 한 번은 왼발, 한 번은 오른발.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걸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웬만하면 지키고 그걸 어겼을 시에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왼발 오른발 넘어야 되는데 왼발로 한 번 더 넘거나 왼발로 연속해서 넘었으면 똑같은 패턴을 반대로 해서 다음 신호등에서 오른발로 2번 연속 건너야 돼. 그러면 제가 그게 상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정상은 아니잖아.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저는 그걸 나름대로 혼자 막 상쇄시키고 나한테 이건 반칙이야. 이건 틀렸어. 다음에 다시 바로 잡아야 돼. 이걸 항상 생각하던 시기가 굉장히 오랜 시기가 있었거든요.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사실 그 영화를 볼 때쯤 나만 저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딴 사람도 저런 게 있어 진짜?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굉장히 나한테 있는 특별한 이상한 뭔가인데 이걸 근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나는 계속 이걸 가져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그래서 왜 없어졌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어렴풋 든 생각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종종 저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뭔가 안에서 위안이 변화가 왔나요? 네. 위안이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별로 특별하지 않지. 그렇죠. 네. 나만 가지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남도 다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이게 한번 틀려서 내가 바로잡고 한들. 남들도 다 있는 거. 뭐 이거 틀려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분도, 이러면서 옅어진 거죠. 이분도 발 비슷한 사람 몇 사람 만나면 없어지나요? 네, 없어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내가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하고 있지는 않겠다 이러면서 네. 네네네. 고유성이 중요하긴 해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상쇄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영어로도 실제로 undoing이라는 게 취소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강박증의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아 그래요? 그 특성이 강박증의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그럼 내가 진짜 강박증이 있었네. 뭐 그렇다고 봐야죠. 사연 보내신 분 특별한 거 아닙니다. 네. 그 옛날 게임들은요. 1번부터 해서 이제 목표가 100까지 도달을 하는데 네. 그걸 이제 게임을 하다가 뭐 73 수준에서 죽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시 1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임이 있었어요. 네. 많았죠. 네. 네. 99까지 왔는데 네. 죽어. 그러면 네. 에이씨 이러면서 다시 1부터 해야 돼요. 근데 네. 요즘 그 이후로 게임은 중간 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99 죽을 줄 아니까 자기 한 80에서 저장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80부터 다시 시작해요. 네네. 이게 강박을 극복한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 강박은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아슬아슬하게 가요. 네. 그 느낌이 강박이에요. 이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생 망하는 거야. 네.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부담이 너무 큰 거죠. 더 고요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어릴 때 알람 소리를 탁 들으면 1에서 100까지 세고 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뜨면 혼자 1부터 100까지 세요.
근데 1에서 100까지 세는데 1분도 안 걸리거든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속으로 세는 게. 근데 단 조건이 있어. 그 전까지 누구도 날 깨우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다 나는. 그러니까 보통 식구가 근데 준현 일어나 그러면 1부터 다시 해야 돼. 그게 준현아 일어나라고 누가 날 내 방문을 열고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 밖에서 누가 부르는 것도 무효야. 그럼 그때부터 1을 다시 세야 돼. 아 진짜.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 알람이 울렸고 제가 민기적거리면서 이미 깼는데 일어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불러요. 계속 다시 시작이야? 네, 근데 내가 너무 힘들었던 게, 그럼 이거 방법이 없잖아. 다시 1부터 100까지 세야 되잖아. 이걸 내가 1부터 100까지 세야 되는데 아무도 날 깨우면 안 된다는 법칙이 있으니까 하지 마! 라고 누구에게 말하잖아? 그럼 반칙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반칙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굉장히 빨리 세. 1, 2, 3, 4, 5, 6, 7, 8, 이렇게 세. 그래도 누가 부르면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거든요. 이게. 그럼 맞는단 말이야, 엄마한테. 그래서 나 스스로가 허용한 반칙이 하나 있었어요. 100초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초만 있다가 일어날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엄마가 끝까지 기다려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내가 그게 안 낫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하다가 근데 내가 포기를 했어. 그러면서 그래요. 강박은 포기해야 돼.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완벽한 기상을 포기하자. 이건 불가능하다. 야. 그리고 혼자 자취를 하게 됐을 때 그걸 혼자 시도를 했거든요. 네.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잖아. 한 재미없어? 번에 성공을 한 거야. 그 뒤로 없어졌어요. 야. 그러니까 그 뒤로 없어졌어. 상담 저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잠깐 기다리세요. 발 잠깐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없어졌대잖아 이제. 그래서 그냥 궁금했더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랬지?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는데도 저는 없어졌거든요. 왠지 지금 하고 있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요즘 강박 뭐 있어? 솔직히 얘기해봐, 얘기해. 빨리. 솔직히. 그 요즘은 그런 게 없어. 요즘은 오히려 잘 생각해봐. 지금 뭐 있을 것 같아. 그게 다 척추로 간 것 같아. 그게 다 척추로 갔나 봐. 그래서 터졌나? 야. 네가 아픈 게 실은 아프지 않은 걸지도 몰라. 그치. 복대를 메고 있는 게. 통증을 이상하게 안 느끼는 걸 느끼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거면 좋겠다. 야. 네. 야. 이게 있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만 가지고 계신 거는 아니니까. 네네. 어쨌든 없어지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없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그 찝찝한 마음이 있으면서 타이에 의해 중단됐거든요, 그게.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걸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의 존엄성을 못 지키는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너무 웃긴 거야.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나의 존엄이란 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나 혼자의 룰이잖아요. 100까지 세고 있다니. 그러면 약간 포기하면서 찝찝한 마음과 함께 근데 없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약간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싹 없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닌가. 물론 없앨 수도 있고 또 또 두드러기 옮겨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어차피 강박이랑 같이 살 바에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발이 아니고. 발은 좀 그렇잖아요. 양말 신은 지금도 가는데 목욕탕도 못 가고 이런다고 하니까 그래 발은 넘기고 무릎으로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보내자 그러면 안 보내질 것 같죠. 가요. 아, 진짜요? 네. 오, 진짜요? 네. 왜냐하면 완벽주의니까 못할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만 하루만 고치면 희한하다. 그리고 오늘은 발 끝났고 내일부터 옮겨갈 수도 있어요. 팔꿈치. 네. 이런 데로. 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당장 없앨 수가 없다면 그런 방법도 있다. 야. 그때 내가 숫자를 50 정도로 줄였어야 돼. 그럼 빨리 끝났을 텐데. 야, 이게 신기하네요. 네. 아니, 저는 옛날에 정리벽에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책꽂이의 책 끝선을 항상 맞췄어야 돼가지고. 모든 종류의 책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끝선을 정확하게 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맞고 나서 이제 책 크기 다르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크기를 또 맞추고. 아, 저는 항상 그래야 돼서 모든 책꽂이를 항상 그렇게 정리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와서 그거를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 이상한 거지. 뭐야? 이상하지. 이상해. 응, 그치,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 어. 이거 이상한 거구나. 아. 그리고 없어졌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인지 전이군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이상하다고 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맞춰야 되는 줄 알았어, 책은. 네. 자기 혼자만 맞추면 다행인데 그걸 남한테 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강의할 때 맨날 인용하는데 저희 학교 교수님이 그랬어요. 강의를 끝나면 그 반의 학생들은 다 도서관에 가서 뭐 하고 있냐면 책에 줄을 치고 있어.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책 검사를 하거든요. 대학원인데 대학교도 아니야 대학원인데 수업이 끝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가면은 자기 책을 읽었는지 책을 검사를 해요. 다행히 편리한 거는 그 선생님의 책은 줄을 쳐야 될 부분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글씨 위에 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는 글씨 있잖아요. 거기만 줄 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줄을 치는데 줄을 쳐오면 혼날 때가 있어요. 왜 혼났냐? 잘을 안 대고 줄을 쳤어. 진짜로? 이야. 와, 골치 아프고. 그분이 강박이네. 네. 네 마음이다 이렇게. 네 마음이 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다 잘을 대고 줄을 끌 거 아니에요? 근데도 혼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끝선이 안 맞아. 진짜요? 와, 진짜 심하다. 심한 강박이네. 그래가지고 줄을 친 다음에 끝선이 안 맞으면 수정액으로 지우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늘 그 줄근하고 시간을 가요. 교수님의 이상한 강박에 사람이- 봉사한 거군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 많네. 그렇구나. 아니 자기만 강박이면 다행이지. 그러네. 근데 그렇게까지 강박을 대물림해. 야, 대단하다. 이분 혹시 가서, 나 양말 싫어! 이런 자기가 이럴까봐 안 가시는 거 아닌가? 글쎄 그 정도는 포지션이 아니니까. 높으면은 그렇게 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긴 있어요. 나만 고생할 거냐, 뭐 할 수 너희들 있으니까, 해라. 그렇게 네. 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구나. 완벽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네, 좋다고 네.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아요.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뭐 하나가 지금 생각나는 게 다 있었어. 누구나 그런 건 있겠죠. 저는 문자나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제가 대답할 상황이 약간 궁색하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제가 정리가 덜 됐으니까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고 전화를 안 받아요. 보지는 않는 또는 카톡을 답을 안 해요. 내가 다 정리된 상황에서 완벽하게 클리어한 답을 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나랑 연락이 안 된 걸로 치부하도록 상황을 정리해요. 네. 그것도 일종의 강박일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카톡도 답을 빨리빨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별거 아닌데 생각해보면 문자가 온 것도 지금 좀 정리가 덜 됐으니까 오후에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번에 정리된 답을 딱 끝내야 된다 이런 이상한 강박이 있네요. 그래서 아예 안 본 것처럼 생각되게. 저는 여러 번 느꼈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지고 있어요. 새끼 답을 안 해. 야, 정초부터 참 좋은 프로다. 우리 서로를 이해한다, 야. 서로 이해. 그런 게 있었군요. 뭔가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이게 사적인 사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친구 사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일에 관련돼 있거나 뭔가 공적인 일이다 그러면 내가 아직 답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가 싫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일종의 강박이네요. 네. 사람마다. 그런 게 분명히 근데 있네요.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진짜로. 그게 더 답답해. 그렇지. 답답한 것도 알아. 저 사람이 답답한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내가 편할 때 해야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강박은 옆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네. 이분은 자기만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강박들은 대개는 옆 사람들한테 영향을 줘요. 사람 답답하게 만드는 거 그렇죠. 네. 다들 하나씩 지니고 있었군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짜증을 냈어요. 그 영향이 있네, 직접적으로. 생각해봐 얼마나 짜증날 거야. 연락이 안 돼. 약간 그런 패턴이 조금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이 오면 쫙 오는데 요 쫙 답을 하려고 답을 안 하는구나. 이걸 조금 느껴져서 그런 게 있었고. 그 있네. 신기하네. 스스로 생각해보니 그런 게 있네요. 또 그런 것도 있다. 뭐.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시간차가 나는 게 별로 싫어요. 그치. 네, 그러면서 기차를 타러 가도 10시 30분 기차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10시 그래도 한 10분 늦어도 15분까지는 역에 도착해서 플랫폼에 내려가 있잖아요. 네. 저는 내려가서 기차가 도착할 때까지 5분 10분이 너무 지겨워요. 30분 도착하는 기차다 그러면 딱 28분에 이제 플랫폼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내려가가지고 제가 뭐 4번 칸에 타는 기차다 그러면 제가 4번 칸으로 딱 걸어갔을 때 기차가 딱 도착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런 것도 일종의. 그래서 일부러 먼저 도착해 있을 때도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대합실에서 그냥 안 내려가고 놀고 있어요. 딱 2, 3분 남길 때까지. 그리고 그때 딱 맞춰 내려가요. 이것도 강박이겠죠? 네. 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징크스 이런 요소들은 대부분 강박에 속하는 요소죠. 네. 자, 아무튼 뭐 길게 저희 나눴으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네네. 누구나 다 이런 비슷한 강박이 조금씩은 있으니까 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일반적인 현상이십니다. 네. 대신에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강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아니고
감정을 다루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니까. 네. 그걸 한번 상담을 조금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그게 잘 한 번에 없어지진 않을 테니까 그게 힘드시면 그게 약간 일상생활에 조금 편한 부위로 옮기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일단 옮기세요. 발은 너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옮기면 무릎 정도로 올려놓으시고 무릎 괜찮은 것 네. 같아. 엄지 발톱 정도. 또 잘라버려. 그거 없어지나요? 그거 없어지나? 괜찮겠는데? 아니야 그럼 또 환지통 뭐 이런 거 생길 거야. 네, 이게 약간 편한 부위로 옮기시는 건 괜찮다. 난 그게 옮겨진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아무튼 저희 말씀 들으시는 중에 뭐 해결이 조금 되시지 않았을까 싶고 네. 해보시고 네. 옮겨보셨는데 옮겨지더니 없어졌는데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꼭 후기를. 네, 좀 남겨서 사연을 좀 주시면 좋겠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시도를 해보시면서 저희한테 또 주시면 에이스 상담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느끼시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상담 이후의 차도 이런 거를 또 들려주시는 것 자체가 네. 그런 분들한테 또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다음부터 이제 강박 사연 올라오면 이 회차 들어라 이러면 아 그러네. 바로 이메일로 답장 드리고. 그렇지. 네.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부위를 옮겨보셨나요? 네, 2번 정도 옮겼는데 이제 안 옮겨져요.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어떤 종류의 사연도 괜찮습니다. 사연 보내주시고 이분한테도 경주 한번 가셔야죠. 경주 한번 가셔야지. 네. 야, 찜질방 가서 없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 찜질방 갔더니 양말 무조건 벗어야 되고 막. 그렇지. 찜질방 양말 신고 옷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죠. 네. 네. 하여튼 그 찜질방 때문에 안 가시지 마시고요. 네. 경주 청담 펜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사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새해에도 열심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빰빰빰빰